네, 녹화되고 있고, 잠시만요. 채팅 한번 남겨볼게요. 화면이 잘 보인다 8번 눌러볼까요? 8번? 네. 화면이 잘 보인다 8번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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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처음으로 진행해 보는 거고, 좀 이따가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재개발 빌라 기준으로 할 거고 재개발 빌라에 어떻게 사업화를 해서 내가 내는 이자보다 내가 내는 월세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에어비앤비랑 접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나의 빌라로 월세 대신 에어비앤비로 월급 받는 노하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게요. 오늘 빼빼로데이여가지고 빼빼로를 받았다. 7번 눌러볼까요? 7번? 오늘 빼빼로를 받았다. 7번. 네. 네. 빼빼로를 받았다. 7번. 네. 아, 정환님 못 받았어요. 네네. 못 받았다. 네네. 네. 오늘 우리 라이브로 제가 아까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드스쿨을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지 2년 정도 됐고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이제 질부님하고 저하고 또 같이 콜라보로 오랜만에 강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금 채팅 주신 분들에 한해서 채팅을 잘 활발히 활용하시고 또 집중해서 듣는 분에 한해서 에어비앤비 세팅하는 노하우가 궁금하신 한 분께 무료 강의로 드리려고 해요. 이 정규 강의를 마지막에 안내해 드릴 건데 재개발 부분을 안전하게 낙찰받고 거기에다가 네 우리 깔롱이코님 네 안전하게 낙찰받고 나서 에어비앤비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노하우를 만드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요거 듣고도 보실 수 있고 그거랑 별개로 또 유료 강의로도 혼자서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무료로 딱 한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라이브 때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신 분에 한해서 네, 우리 백부자님, 네, 만두님, 네, 다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채팅 보니까 제가 좀 컴맹이어서 몰랐는데, 챗 부분도 전부 다 남아있더라고요, 기록에.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끝에 활동하셔서 마지막에 저가 퀴즈 내는 부분에 있어서 내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저희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이벤트를 방금 가져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강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인사하고 질부님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벤트는 이벤트고 사실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게 가장 잘 맞고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사실 말이 쉽지 처음 세팅하기 전에 더 크게, 네, 제가 집이어가지고 좀 작게 들리나 봐요. 너무 안 들리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저한테 확성기 같이 목소리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집이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상태예요. 점점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강의를 가져온 거라서 유료 강의랑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특수 물건을 깨는지,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월세 대신에 그러면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하고 중간에 특수 물건을 빌라 파트를 어떻게 깨는지는 우리 특수 물건 전문가이신 질부님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인 사람에게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옆집에 있고 윗집에 있고 밑에 집에 있고 또는 구마다 달라서 30년 이내이거나 20년 이내이거나 또는 아직은 연식 제한을 안 하고 있지만 향후 좁혀가고 있어서 대부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면 현금 흐름이 그 어떤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2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60대까지 같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숙박업 자체가 현금 흐름이 많이 돌지만 내가 모텔이나 호스텔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동의까지 기어코 받아 오셔가지고 현금 흐름을 6개월, 7개월 차에는 무난하게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고 캐리어로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다가 여행 가서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행을 즐겁게 오기 때문에 여행에서 술이라도 먹거나 또는 밤늦게 친구들하고 수다를 좀 떨다 보면 옆집에 있는 분들은 소음으로 생각하셔서 에어비앤비 하는 거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과 상관없이 다 좋아하지 않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받기 위한 1차 관문이 에어비앤비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1기, 2기 약 100분 가까이 같이 해보니까 다들 여기에서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다가구냐, 상가주택이냐 또는 다세대이냐에 따라서 동의받는 형태도 다 다르지만 어쨌든 동의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 정도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힘든 게 동의도 힘들지만 사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부동산 문을 처음 열어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질부님을 만나서 등기부라도 좀 깨본 승현님 같은 분이 오시거나 또는 우리 깔롱이코님처럼 어느 정도 낙찰받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보신 분 또는 단타로 내가 수익까지 벌써 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 아닌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부동산에 전세 월세 또는 내 집 한 번만 계약해 보신 분들은 부동산에 들어가서 손님이 늘 갑인데 에어비앤비는 들어감과 동시에 취급 안 해요. 에어비앤비 매물 없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에어비앤비 때문에 매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앞에만 가면 떨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매물은 쉽사리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정말로 그것이 팩트이고 매일매일 저희도 겪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규 강의에서 매물을 드리고 있는 형태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 매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내 집에다가 하게 되면 약 2억짜리 빌라를 매매했을 때 4.5% 대출 금리를 이용한다 하면 7천 정도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사실 26만 2,500원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내가 실투금으로 들어가는 형태이고 그거랑 반대로 제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에어비앤비들은 1천만 원부터 약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임차 월세가 70부터 130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세는 사실 비용 공제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90만 원이 나가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개발 빌라에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 이때는 이자를 제외하고는 집값이 올라주면 여기는 내 집이니까 이자가 소액이고 이렇다 한다면 차라리 낙찰받고 남들한테 동의받는 거를 우리 집이니까 임대인은 나인 거고 옆에 집 주민들에게 동의받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살면서 동의받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술이 다 하고 나니까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사실 10년 정도를 생각해서 손만 대면 새 걸로 다 해놨는데 여기가 잘 되는 걸 알고 괘씸한 임대인분들은 자기가 해볼 마음에 나가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케이스가 변수가 매일매일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맘 편히 남들의 동의와 별개로 내 집에 거 내가 문 바꾸고 또
도어락 바꾸고 거기에다가 대리석 깔고 이런 거는 문제 없잖아요. 안 아깝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다가 페인트도 다 발라주고 모든 수리 화장실 세면대 변기까지 다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한 수강생분들 또한 이를 뻑뻑 갈면서 임차인 집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돈이 됨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2단계에 가서는 실제로 물건을 매수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는 조금 무서워요. 또는 근생은 조금 무서워요. 또는 호스텔이나 모텔 하기에는 제가 아직 급감량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임차 말고 재개발지로 떨어져서 새로운 아파트로 분양받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롭게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는 하다가 좀 소음이나 밑에 집이나 윗집이나 옆집이나 이런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요 세팅 해놓은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1년 정도는 임차인을 받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임차로 하면은 월세가 1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에어비앤비로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집에 하니까 이자를 제외하고는 순수익 200을 무난하게 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겠어. 1년 임차한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내가 여기에다가 세팅해 놓은 그대로 에어비앤비를 진행하는 방법 또한 내 집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돌리고 있는 동안 월세 플러스 이자 플러스 거기에다가 내가 현금 흐름으로 받는 에어비앤비 돈을 벌고 있지만 향후 이 집이 이주가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좋은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집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여기가 새 아파트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아, 그러면 재개발되는 지역에만 빌라를 가지고 낙찰을 준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 변할 때까지 월세를 받고 기다리는데 특히나 또 우리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제가 10월 달 기준으로만 갖고 온 거고, 이거는 거의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를 제가 청소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이 가서 청소를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사이트를 제가 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은 414만 2천 원 정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월세 100만 원을 월세 110만 원을 제외하고 청소비는 제 직원이니까 요거에서만 감안하면 다 순수익으로 생각하셔서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특별히 뭘 이런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청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 세팅을 해놓으면 월세를 제외하고 청소비 제외하고 또는 저는 청소는 제가 할 거예요 하면 이런 사이트는 110 빼고 공과금 빼고 이렇게 하면 순수익이 280만 원 정도 떨어지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되는 곳에 깃발을 꽂고 기다리면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주할 때쯤이면 나는 또 다른 재개발되는 빌라에 가서 이 연식에 맞추고 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2호점을 준비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내가 운영하는 동안 생각보다 힘드네?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질부님처럼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임차를 줘도 되고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만약에 운영하는 게 힘들어 또는 직장인이어서 또는 서울이 재개발도 잘 되잖아요. 똘똘한 건 서울로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해 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임차인을 바꿔서 체인지 해주시면 그 다른 곳보다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시드스쿨 운영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개를 운영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현재 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될 빌라에
직접 저처럼 에어비앤비를 한다. 또는 에어비앤비 임차인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내가 편하게 월세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재개발될 빌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 멱살방 강의로 유명하신 질부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수별로 평균 40% 정도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현재 기준으로 1기가 50% 가까이 계약을 했고 1기, 2기 연속해서 매물을 제가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자기 집 앞이나 또는 수익률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계약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약 50% 가까이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지금 있어서 에어비앤비와 재개발 빌라 기준으로 낙찰받고 사업화를 어떻게 시켜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좀 맛보고 하락장이 오든 또는 어려운 상황이 오든 단단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질부님께서 내가 낙찰 받은 빌라에 내가 직접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럼 어떤 빌라를 낙찰 받으면 될까요?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부터 이제 우리 질부님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간다. 우리 빼빼로니까 11번 눌러볼까요? 이때까지 이해가 잘 간다. 나도 할 수 있겠다. 11번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우리 오늘 라이브로, 네, 우리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이름이 피터팬 봤어요? 네, 도토리. 네, 오늘 참여를 잘 해주시고 또 참여뿐만이 아니라 이거 사실 퀴즈 내려고 이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시드스쿨을 믿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거랑 별개로 또 못하겠는 분들한테는 저희 강사가 직접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현금 흐름을 맛볼 수 있게 도와줄 건데 어쨌든 요 강의를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이벤트에 당첨받으셔가지고 약 80만 원 가까이 되는 유료 강의를 무료로 겟도 하시고 그거랑 별개로 혼자서도 준비해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연참파님 감이 안 오는 거는 질부님 통해서 다시 특수물건 한 번 더 우리가 바짝 깨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어디까지 그러면 너희 멘토들은 뭐가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님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영님 수고해주시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고요. 소영님이 설명해 주신 거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어디 감이 안 와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멱살반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 올린 것도 그렇고, 유튜브에 많이 질문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파트부터 하세요. 초보는 절대 빌라 하지 마세요. 이게 제 포지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제가 소행님이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했냐면, 제가 빌라가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빌라가 훨씬 많아요. 저는 재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빌라가 훨씬 많아요. 근데 재개발은, 초보자들이 견딜 수 있는 마음가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다 팔아버립니다. 던져버리고. 물론 서울권 잘 팔리기 때문에 팔리지만, 본래 본인이 가지고 싶었던 그 가격만큼 올라가기 전에 이제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파트도 던지는데 빌라를 안 던지겠어요? 그리고 제일 잘 받아주는 것부터 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부터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긴 시간, 또 지금 인건비도 전쟁과 물가 상승 다 아시죠? 정말 팩트적으로 한 가지만 딱 얘기 드리면 시멘트 가격은 200% 상승했고요. 인건비는 한 150% 정도 상승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가격은 18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인건비의 실무 담당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평당 4, 500 정도 됐던 건이 지금은 7, 800, 1분 시공사 기준으로는 1000에서 1200까지 갑니다. 이러면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멈추게 돼요. 자,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그럼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타이밍은 망하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란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더 기다릴 시간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를 견디는 사람이 잘 없는데 에어비앤비를 결합을 하면 이 시간이 견뎌지겠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 손?
지금 줄부에 얼굴이 보인다, 1번. 네,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지금 갑자기 과접속이에요. 지금 340명 넘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나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강의에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여주신지 정말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약간 가다가 화면이 버벅거릴 수도 있고, 어, 제가 말하는 게 막 끊겨서 들릴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지금 제가 해드릴 건 뭐냐면, 에어비앤비를 결합하면 버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주거나 지금 자기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왜냐? 월세를 그냥 세팅한다고 생각을 할 때, 월세를 그냥 세팅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 천에 100 정도에 줄 수 있는 물건이라 치면 에어비앤비로 간다 그러면 150 정도까지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항상 문제는 뭐냐면 150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어서 임차인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아주 싸게 들어오는 임차인이어도 한 명만 오면 그냥 그 사람한테 바로 넘깁니다. 다음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강의가 되게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소행님이 인재 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행님이 에어비앤비 1기, 2기, 3기, 4기 뭐 하면서 쭉 쌓아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에어비앤비가 하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임차를 받고 싶어 죽겠는데 물건이 없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서울 전 지역을 돌아서 지금 소영님의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1년 동안 제게 많은 기회도 주시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저를 싹 틔우기, 줄부를 싹 틔우기 위해 걸음으로 자기를 쓰셨던 소영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걸음으로 쓰시면서 했던 생활들을 저희는 밀접하게 있으니까 소영님 다 봤잖아요. 가장 옆에서 많이 보니까. 네, 그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 다 설득하고 건물에서 막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막 가진 욕과 모욕과 비난 받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수강생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없어, 물건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결합하면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낙찰받기 어렵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물건을 제가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좀 보통 무료특강 때 비난 많이 받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아니, 어려운 걸 들어가야 너 혼자 받지. 안 그래 30대 1에서 27등 하고 싶니? 저는 강의가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남들 안 받는 건데 조금 지식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서 그 가격에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맞추면 자기가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비용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산 수익률 계산은 나중에 이제 정규 강의 때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게 어디까지 케어를 해줄까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권리를 배워서 어려운 걸 하려면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 등기부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게 한 달 듣는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무적인 지식을 결합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잘 결합을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멱살반이나 실전반 같은 거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실제로 멘토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호흡해 가면서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잖아요. 그럼 이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문제 없거나 아니면 남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내가 생각했을 때 없는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소행님하고 공유를 해요. 그럼 소행님은 여기 20년, 30년 아니면 인허가 기준 주변에 받을 수 있는 동의서의 기준 해가지고 그게 에어비앤비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지식은 훨씬 있으시죠? 그럼 제가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그걸 걸러요. 그 물건을 정규 수업에 띄워드리고 그거를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지정을 해드리는데 받아갖고만 오시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임차 주려고 마음 먹었을 때 부동산에 내놓고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 원리적인 이해가 이해되시면 1번. 제가 뭐 지금은 어려운 용어 한 개도 안 썼어요. 그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줄부 강의가 이렇게 쉬웠어?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은 게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이 강의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추천 물건 안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원님. 어, 정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정원님 멱살관에서 대개니까. 예, 세게 합니다. 왜 세게 하느냐? 본인이 하려면 본인 돈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전 세게 해요. 근데 이 강의는 아니에요. 이 강의는 목적 자체가 에어비앤비고요. 빌라는 거두는 겁니다. 받아오시는 분한테 바로 기회를 드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처음으로 추천 물건을 하기로 했어요. 저 1년 동안 추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안성 동방 정도야 그거는 너무 이제
어려운 물건이었고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린 거였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좋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들은 많이 해왔잖아요. 저도 이제 역사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던 거는 입지였어요. 그래서 다른 입지를 좀 찾아가시고 오실 때 선생님 이거 잘 되는 입지는 여기 두 개밖에 서울에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넓혀가는 방식으로 가시죠 하니까 선생님 이걸 바로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뒤로 런칭하시는 모든 것들은 지금 전부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비난하신 분 한 분도 없을걸요? 본인들 다 수익 내고 계시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일은 물건 찾아드리고 그거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명도 처리하고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는 뭐 어차피 에어비앤비 팀한테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인테리어까지 필요 없어. 명도까지만 끝나면 그 뒤에 에어비앤비 팀하고 계약서를 써요. 그럼 그 뒤에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건 에어비앤비 팀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 고객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고 토하고 막 술 먹고 가는 거 싫어. 다음부터 오지 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서비스업 자질이 좀 부족하신 분이라서 제가 되게 부족해요. 서비스업이. 그러신 분은 그냥 에어비앤비 임차인한테 임차를 주시고 본인이 서비스업을 좀 잘해 오신 분이다. 그러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지금 포인트는 원래 직접 하는 걸로 소장님이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저는 혹시나 저 같은 사람도 있을까 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기다려봐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외국인 좋아하는 그냥 딱 말할게요. 희은님, 그냥 홍대하고 강남이 제일 좋아요. 홍대하고 강남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에서는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알겠죠? 안 돼요. 부산이면 어디가 좋나요? 해운대 광안리예요. 여러분 다 아는 데예요. 알겠죠? 네. 언제까지 해주나? 제가 너무 자세하게 써긴 했었는데 1인 1낙찰 1 에어비앤비 세팅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 강의안을. 그래서 한 명이 낙찰 받을 때까지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봐봐요. 저 같은 분 있잖아요. 옥경주님 같이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 질부님, 근데 화면 공유를 질부님 안 돼요? 컴퓨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화면 공유 안 돼요? 네, 지금 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중지할게요. 네, 중지를 해야 넘어가나 봐요. 네, 이제 됐어요. 네. 언제까지 해주나라는 화면 보여요? 언제까지 해주나? 네, 보여요? 네, 두 개의 지금 공유가 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1세팅까지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이제 해오던 그런 그거를 많이 깬 거예요. 저한테 지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좀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 친절하게 하잖아요, 저는. 저는 안 친절해요, 여러분. 팩폭하는 편이에요, 팩폭. 제가 그냥 극티이기도 하고, 어, 진짜 하지 말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정말 쓸데없는 거 질문하시면 아직 그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잘못 가면 좀 이렇게 톡톡 때려가지고 좀 길로 오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저라서. 왜냐면 제가 가봤어요. 제가 가다 죽을 뻔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모든 분이 가셔. 그래서 저도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든 분이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걸로 가는 거를, 아니, 그걸 또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준님. 봐주세요. 제 성장 경로를. 1년 동안 성장 되게 많이 했고요. 여러분 대하는 것도 많이 늘었어요. 질문을 한 달이면 한 400개 정도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했던 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성장 밑거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바로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지 마시고 이건 필요 없어요. 이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등기부를 다 뜯어갖고 여기에 전입신고 일자 내고요. 질권 설정돼 있으니까 이 질권 설정은 위험한가요? 아니한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태어나려고 했는데 보증금 미상하고 걸려 있고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돼 있는데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가 상관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괜찮은 걸 가지고 왔으니까 들어가서 낙찰만 받아오세요. 알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안 불안한 이유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1, 2, 3주차, 3주차를 저한테 시간을 주셨거든요. 정규 강의에서. 이 세 번의 시간 동안은 이 물건이 왜 안 불안한 건지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저는 그냥 팩폭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팩폭. 제가 팩폭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안 위험한 이런 물건을 찾아서 안전하게 낙찰 받으실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공부만 하셨으면 한 2, 3년 걸리고요. 실무까지 충분히 하시면서 한번 막 기어보기도 하고 물려보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1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걸리는 시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300분 중은 찔리는 분이 되게 많을 텐데 한 달 강의 듣고 4번 수업 들으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사주 들었다고 될 거면 수능도 사주 봤으면 만점을 맞아야죠. 여러분 만점 못 맞으셨잖아요. 학원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맞죠? 예, 제 말이 좀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수능은 돈을 자기가 집어넣고 하는 일은 아닌데 이건 전 재산을 넣고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재산 넣고 하는 일을 수능보다 더 열심히 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딱 네 번 수업 듣고 그렇게 한다. 저는 그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강의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든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에어비앤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들어요? 에어비앤비 하게 만들 물건을 소혜민과 협의해가지고 골라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납득은 안 될 테니 안 위험하다는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방식 어떻습니까? 이러면 굳이 여러분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이건 뭐였냐, 원래? 원래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저를 고용하고 소영님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자들이 하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니들이 다 해와, 돈 줄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냥 그런 강의예요, 그런 강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지금 300명이 들어서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청소 강의는 왜 그렇게 많이 신청하신 거예요? 소영님 이제 청소업체 하시니까 다 직업이 생기는 거죠. 그 수업만 들으면 직업이 생기니까 이제 하신 거긴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업만 들으면 그 물건을 낙찰만 받아오시면 그냥 바로 에어비앤비 사업가는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인트는 낙찰을 받아오냐, 못 받아오냐. 아까 가격 찍어주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신이 아닌 다음에요. 무릎팍도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낙찰가를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수익률이 에어비앤비 월급을 받고 이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수익을 받고 내가 대출을 받은 거에 이자를 내는 거하고 차익을 봤을 때 그래도 100, 150은 남아야 좀 사업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에서 맞춰가지면 낙찰가는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도 있어요. 바보가 아니면. 엑셀에다가 넣어보면 됩니다. 월세로 받을 수 있는 돈 150. 내가 이자로 낼 돈 70. 그럼 중간에 차익 이만큼. 이걸 만족해? 안 만족하면 입찰가를 내려야지. 만족해? 그럼 좀 올려. 근데 이제 그거에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셨으면 1번. 제가 너무 날카롭고 상처드리게 말씀했는데 진지하게 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걸 전 재산을 넣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미래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그냥 뭐 사주 듣고 다 알아서 해주겠지. 네가 내 인생 바꿔줘. 뭔 그런 공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안 만나고 싶어가지고, 좀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저런 분들을 거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도 좀 걸르셨으면 좋겠어요.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면은 그냥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는 왜 차별성을 둘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저 완전 낙찰만 받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높게만 쓰면 됩니다. 2억 5천에 낙찰됐고 3억 쓰시면 낙찰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걸 받기는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 수익도 얻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보증금 이상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치권 행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권리에서 뭐 선순위 임차권, 나중에 여러분이 심화 과정까지 저한테 이제 오시면은 가등기까지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이런 걸 소송하고 다 거쳐서 버무려져 있는 그런 복잡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데 낙찰 받으신 지금 낙찰률이 왜 이렇게 높냐면 1기는 너무 많았고요. 2, 3기는 좀 초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부족하긴데 그리고 2기도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계약하신 것까지 두 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반 이상 넘어갑니다. 1기는 거의 7, 80% 낙찰 받으셨고요. 3기가 조금 지금 부족하긴 한데 힘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알려드린 요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그분들이 낙찰 받았을 때는 뭐 30대, 20대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3대1, 2대1, 5대1 이런 겁니다. 단독 낙찰도 두 분이나 계세요. 그러면 단독 낙찰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울어요. 왜 한 명도 안 들어왔지? 근데 전략 자체를 그렇게 단독으로 밖에 쓴 거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비교하셔야 될 거는 시세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싸게 받았냐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쓰시면 안 되지, 당연히. 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매물을 위험하지 않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사건은 이제 홍대에서 임장 특강을 할 때도 선생님이 사람을 많이 모아주셔가지고 대략 그때 모인분만 4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홍대를 제일 좋아하는 거, 아까 위에서 질문하신 분 대답을 이제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좋아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한국을 생각하면 한 번만 가보고 싶어 하는 곳 두 곳. 강남하고 홍대입니다. 강남하고 홍대예요. 그중에서도 홍대는 조금 더 특이해요. 성소수자인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무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를 좋아하는 편인데 홍대하고 강남은 굉장히 개인주의적 시각이 강한 도시입니다. 40명이 몰려서 도로를 장악하고 쭉 두 줄로 일렬 행렬로 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강서구에서 그렇게 지나가면 모두가 쳐다봅니다. 어떤 아저씨는 지팡이도 들고 왔어요. 왜 여기서 강의를 하냐고. 이해되시죠? 한국인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한국스럽지 않은 곳이 서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죠. 이태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한남 이태원도 약간 포함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뽑자면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는 현대와 구와 신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구 공존의 영역에서 서로 좀 침묵을 지키는 편이 많고 실거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경희궁 자이 쪽에 있는 아파트 정도만 실거주자가 있고 중심지로 내려오면 거의 사는 거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이따 종로로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여전히 에어비앤비로 인기가 좋죠. 그러니까 일단 두 축은 강남하고 홍대로 잡으시고 이태원하고 종로가 좀 거들고 있는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산에서 하실 분도 있을 텐데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쪽에는 이제 국내 수요가 많죠. 해외에서 알려지지까지는 않았지만 느낌 아시겠죠? 기일 경과 이후 정지됐습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의 지식 수준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338명 들어와 계신데요. 여기 중에서 최종 기일 결과 이후 왜 정지가 됐을까요? 낙찰까지 신용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낙찰 받은 이후에 매각 결정일에서 중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시는 분 한번 쳐보세요. 종호님은 치면 안 돼요. 종호님은 거의 지식이 지금 쌤들하고 비슷한데 치면 안 돼요. 네, 빚을 갚았다고 이게 말은 좋아요. 지금 여기서 빚을 갚았다고 치시는 분들은 소행님이 저기 무료 수강 인원으로 좀 고려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분들은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오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경매는요, 제 아무리 낙찰을 받았어도 잔금까지 다 납부를 해버렸어도 돈을 갚아버리면 판사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 취소될 수 있어요. 채무 갚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낙찰받은 사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억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알죠? 낙찰받고 잔금까지 쳤는데 취소됐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해주라 그랬잖아요. 저분이 망할 뻔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망할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저 사람은 인생 살았구나.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 망할 뻔한 사람 한 명이 살아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두 개의 등가 교환의 가치로 보면 이 가치가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살아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나왔어요. 시장에 에어비앤비 물건이 나왔어요. 이게 월세가 150 정도로 아마 4천에 150 뭐 이렇게 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물건인데 이제 소영님이 이제 SOS를 친 거예요. 이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권리관계를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다. 이 경매 기입 등기라는 말은 등기부상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물건이 떠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월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당연히. 원래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 조금 어려운 말 한마디 할게요. 기입 등기 이후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임대 줄 수도 없고 지가 살 수도 없어요. 원래는. 근데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지만 내가 이 사람 거 갚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들어와가지고 월세를 좀 살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찝찝하잖아요. 등기부에 경매가 딱 들어있는데 그거에 들어갈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수익님은 이게 너무 좋은 물건이고 수익이 나는 물건이니까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이게 경매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엔 취하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요. 첫 번째 지식. 보증금이 5천밖에 되지 않네요. 그죠? 경매 넘어가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최우선 변제금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5천 이하에, 즉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경매 사건이 넘어가도 큰 문제 없이 다시 그 보증금을 찾을 수 있다. 1번. 아니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다 세팅도 해놓고 다 노력을 들여놨는데 그게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냐. 자, 역으로 조언합니다.
강제 경매를 당했던 조땡땡 님이 청구 금액이 600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6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지금 당장 안 되시냐? 현금이 부족하냐?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으로 한 700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사람 거를 먼저 해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계약으로 진계약을 맺으시면서 보증금을 입금 받으시면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해보시면 어떠세요? 두 번째 전략. 이것도 씨알이 안 먹혀요. 3천, 4천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매 사건 자체를 종료하고 등기부상의 권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빨간 줄이 그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가계약금만 입금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안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1번, 이 정도는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이 에어비앤비에 계약을 할 때 큰 문제가 안 생기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 2번, 2번도 있네. 자, 지금 2번 치신 분 있잖아요. 2번 치신 분. 이 2번 치신 분은 지금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경매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거래 자체를 안 해보셨어. 거래 자체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행님이 도와주거나 제가 도와주지 않는 어떤 다른 곳에 가서 혼자 계약해서 에어비앤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2번 치신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경매에 기입등기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그냥 임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좋으니까. 싸네? 야, 월세가 50이나 싸, 딴 데보다. 야, 들어가자. 그런 분들을 저는 경매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인도 명령을 많이 청구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임차인으로 계시면 제 인도 명령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가신다고 고집을 부리시면 강제 집행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발상이죠? 할 생각만 했지 여러분이 그런 입장 돼 본 적 없죠? 무섭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면 등기부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저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만나라면 무슨 말이에요? 아, 경매 만나면 아니 깔롱이코님은 임차인 들어갈 거예요? 깔롱이코님이 임차인 들어간 그 집이 경매에 넣으면 만약에 제가 거기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재개발 빌라로 제가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깔롱이코님은 저한테는 크게 뭐 많은 이의 신청 같은 건 못 하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는 게 참 좋겠죠? 이사비는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더. 명도라고 하는 건 임차인을 내보내는 권리예요. 강제 집행과 인도명령이 보장되어 있는 경매 시스템에서는 낙찰자의 권리를 많이 보호해 줍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저는 낙찰받는 입장이고 지금 여러분은 에어비앤비 임차인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보자 이거지. 바꿔봅시다. 레드썬, 레드썬 바꿔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그 집에 들어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재개는 명도 대상이세요. 나가야 돼. 근데 난 지금 에어비앤비 세팅하려고 들여놓은 돈도 많고 인테리어도 했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였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보증금은 보호받겠지. 소액임차인이니까. 여기가 이해 안 되는 분 2번. 소액임차인에서 막혔나 혹시? 어려운 용어 딱 한 개 썼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되는 사람 2번. 소액임차인은요. 소액임차인은 권리가 맨 아래에 있어도 맨 위에 올려다가 그냥 너부터 약자니까 보호해줄게 우쭈쭈 우쭈쭈 서울시는 5,500까지 줄게 우유 먹고 와. 이게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유 좀 많이 먹고 오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액 임차는 돼. 근데 우리 같이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은 이 보증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는 원래 권리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상권 관리를 잘 해놨고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1년 매출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 1년 매출 곱하기 3에서 4 정도는 권리금으로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권리금 모르면 2번. 권리금 모르면 사실 나가 그냥. 이건 하지 마요. 권리금 모르면 아직 임차인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가서 돈부터 좀 벌고 오세요. 그거는 좀 직장을 좀 다녀보고 쓴맛도 좀 보고 어, 상사한테 갈굼도 좀 당해보고 아닌 분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음. 난 지금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21살 막 18살 고등학생들이 막 이런 강의 들어오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돈부터 좀 벌고 와요. 알겠죠? 적어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 2천만 원 이상 찍어 본 다음에 오세요. 아시겠죠? 야, 오늘 포텐 터졌나요? 저는 그냥 이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제 색깔은 묻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큰 돈을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전 재산을 눈 감고 넣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안 할 거면서. 고객한테 진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고객을 감동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오기도 하고 사람을 물고 오기도 해요. 저는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임차 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주인을 만나기 바랍니다. 저 같은 주인을 만나기 바래요. 저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옆에서 보고 있다고, 여기 잘 되나? 너 나가! 내가 들어갈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저는 거기에 있어주시면 너무 감사해. 1년에 5%만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1년에 5% 올려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입자한테 절해요. 막 쿠폰도 보내주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은 저한테 대출 안 해주던데, 진짜 저한테 대출을 은행만큼이나 해주시다니. 그것도 무이자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들어와 계신 300명이 넘는 분 대다수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되게 많대요. 그 생활이 어려우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가 모아놓은 목돈인 돈을 다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죠? 알겠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는 남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본인한테 의지해야 돼요. 본인한테. 본인의 힘을 키우세요. 알겠죠? 여기에 지금 되게 자산이 많고 큰 물건, 비싼 물건 하실 분들이 많았으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은 알아서 잘하세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갚아버리면 이 경매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게임 끝. 여러분이 이 정도 지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망해서 이불킥한 사람도 있잖아요. 봐봐요. 저게 그냥 남의 말 들었을 거야. 팔랑귀로서 훌렁훌렁, 여기 잘 되나? 훌렁훌렁.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00만 원을 갚아버리는 경매는 취하돼. 그러면 이제 조언을 하는 거야. 이 경매를 당한 당사자도 이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님, 이 임차권에 등록되어 있는 강제 경매에 넘긴 사건 자체의 청구 금액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이걸 해소해버리시고 등기부 상에 빨간 줄로 경매 기입 등기를 말소만 하시면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물건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안 오겠지. 그러니까 바로 나가는 거 아니고 이거 말소하는 것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매 기입 등기 힘드시죠? 제가 그 등기소가 같이 가가지고 저는 인터넷으로 할 줄 아니까 옆에서 컴퓨터 켜놓고 지금 바로 제가 말소 취소해드려? 해드려? 아니면 등기소 같이 가? 할머니 등기소 같이 갈래요? 제가 이거 다 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절차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넘기셔. 다만 월세 30 깎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거 어떠세요? 이거 이해되시면 이해 안 되는 사람만 이번 쳐봐요. 300명 넘으니까 된다는 사람 치지 말고. 없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완벽히 이해시켰네, 그러면. 훌륭합니다. 훌륭한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요. 48명 중에 8명 나가셨습니다. 훌륭해, 훌륭해. 안 되는 건 빨리 나가셔야지. 자, 그래서 이거는, 아, 임차인이 그렇게 해결했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임차인이 경매를 취하시킨 다음에 등기부에 빨간 줄을 딱 긋고, 완전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가계약 걸어놓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 입금한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요, 여기. 하얀 셔츠 아닌가?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쪽이었나? 샤시가 되게 좋았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였나 봐요. 이거였나 봐요. 하얀 샤시 쪽이 하얀 샤시 쪽. 예. 샤시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도 되게 깔끔했어요. 장판도 깔끔하고, 조명 손댈 거 몇 개가 없었어요. 되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골목에서 장악을 하고, 40명을 놓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차 빼러 온 사람도 있었고, 막 주민들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 차만 빼고 나갔어요, 조용히. 그래서 나 이 홍대의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진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화내는 분도 한 번도 없구나 여기는 진짜 다양성이 정말 존중되는 사회인가 보다. 이해되시죠? 네, 네, 사람 구경하면 안 돼요. 제 눈엔 스산해 보이는데 라고 말한 이현서님, 지방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울은요 지방보다 컨디션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모든 집이 거의 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목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재개발 될 거예요. 빌라는 전부 다 재개발 됩니다. 서울은 그냥 웬만큼 찍으시면 돼.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급지에다가 저런 쓰레기 빌라를 사놓는 거야. 근데 안에 들어가면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건 누구건 들어와서 숙박비를 내고 산다.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지방은 동일한 가격이면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동일한 가격이면 대장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강남, 홍대, 이태원 상권이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태원은 여러분이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한남동 아세요? 한남동?
한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런 거. 네. 지자체별로 다르긴 해요. 30년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요. 네. 근데 20년 이내면 좋고. 예, 한남 뉴타운 아시는군요. 거기 이제 재개발 피 이런 거 다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 쓰러지실 거예요. 거기 이런 반지하 같이 생긴 막 이런 원룸이 이 가격이라고 막 하면 여러분 다 넘어, 예? 수업 들으면 이런 물건 저도 돈이 있으셔야 가질 수 있어요, 형님. 좀 팩폭 드려서 죄송해요. 2, 3억 대 물건을 들여도 여러분 돈이 그 살려면 뭐 대출, 자기 본인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1억, 2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 임차인. 최우선 변제 임차인. 돈이 없으면 이제 그런 걸 낙찰 받으신 분의 보증금 1000에 150 넣고 들어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강이가 두 개가 다 결합돼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낙찰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에어비앤비 하고 싶어서 발 동동 구르면서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결합하면 어떤 콜라보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낙찰 받은 거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명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복등기처럼 할 수 있다니까요? 아까 복등기를 아시는 분 있나 혹시? 잔금 지급하면서 동시에 임차가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뭐 팔아버리는 걸 복등기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복등기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없이 임차 물건을 확보했다. 1번. 요런 사례 이제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시면 2번. 아, 이해되시면 1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신 분 되게 많아요. 점점 들어와, 또 들어오네, 이거. 이거 또 들어오네, 이거. 아, 이분 그대로 갑시다. 이분들은 제 욕을 먹고도 지금 안 나가신 분들이니까 멘탈이 세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세게 말을 하냐? 이 정도 듣고 상처받고 멘탈이 약해지실 분들이라면 이런 사업 시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옆에서 시작하는 걸 봤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옆에서 여러분이 그냥 뭐라고 한마디만 야! 이렇게만 해도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이런 사람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뭐 욕을 하거나 침을 뱉어도 괜찮은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만 손님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비스업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실 거예요. 노래방 해보신 분들이나 뭐 지금 저 파티룸 하고 있잖아요. 자, 얼마나 갖가지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7, 80 되니까 하는 거지.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냥 좋은 사람 다 잊어버릴 만한 그런 서비스업은 좀 되게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오케이? 두 번째도 이제 임차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보세요. 취하는 됐어.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취하된 이유가 뭘까요? 취하된 물건. 그렇지. 변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지금 배운 거예요, 저거는. 돈을 갚아버리면 끝나요. 돈을 갚아버리면 끝나. 오케이? 자,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좀 특색 있죠? 제가 말한 종로의 좋은 점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종로 낀똑강이 살 때부터, 조선 왕조 시대부터, 지금 최첨단 타워부터, 정부 청사부터, 모든 상권과 옛날 구시가지가 공시에 공존하고 있는 한 군데 몰아넣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기엔 신기하지. 아니, 한국에 지금 싱가포르 같은 모습을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있으면, 뭐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봐봐요. 종로가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지방 사시는 분들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오프 강의를 자주 열려고 하다가도 멱살발에서 오프 강의를 2번 하거든요. 이제 한 번으로 줄일 건데, 지방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서울에서만 열리잖아요, 이런 거는. 지방 계신 분들은 서울로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려고 해도, 지금 제가 종로를 너무 리얼하고 다이나믹하게 막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 떠올릴 수가 없는데, 그냥 서울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쯤은 다 가보신 분들은 맨날 소풍 가고 그러거든요. 창덕궁 소풍 가고, 경복궁 소풍 가고 이랬던 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 장면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와이프 전에 만났던 여자 한 두세 명하고는 인사동도 갔고, 뭐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와이프가 안 갔고, 뭐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딱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경복궁 쪽에 가신 분들은 궁을 보는 겁니다. 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인근에는 또 청와대도 있단 말이에요. 북촌마을에. 여기도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이쪽도 여기가 잘 돼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여기 있죠? 안국역 근처에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창덕궁 근처도 당연히 잘 되겠지. 그리고 종로 3가에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청계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신시가지가 조성돼 있어. 술 먹고 놀려면 여기로 와요. 그리고 낙원동에 있는 낙원 악기상가 여러분 옛날 기억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사람은 별로 안 다녀요.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재개발 되고 나면 여기 이제 우뚝 솟은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런 신시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 따라 쭉 가게 되면 종로 5가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망원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광장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시장 기준으로 맛집을 잡아놓으신 분도 이렇게 있어. 서울시에서는 광장시장, 종로 5가 인근에서부터 이렇게 갈 데가 많아요. 그걸 봐봐요. 근데 언제부터 섞여 있어요? 조선시대에 섞여 있죠? 그죠? 그리고 명동성당이니까 뭐 개화기 때죠? 남산 서울타워니까 뭐 박정희 때겠습니다. 그죠? DDP는 또 최근이잖아요. 다 섞여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또 청계천 가면 또 여기는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5분에 한 번씩 기타 연주하고 있고 오페라 부르고 있고 막 랩하고 있고 난리 납니다. 여기. 문화가 다 있는 곳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독특한 곳이에요. 독특한 곳.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자, 감성팔이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 물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이거. 경매 입장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난 열렬히 이걸 들어가고 싶다, 1번. 일단 집 안에 사람이 3명이나 들어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사람한테 워낙 뒤어본 사람들은, 특히 여기 종호님 계신데, 그,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소송까지 해가지고 한 2년 끌어보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사람 없는 물건만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수 물건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그, 보험으로 돈을 줘버린 물건에는 사람이 안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만 들어가거든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어요. 경매 만났을 때.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 알겠죠? 자, 배당으로 소멸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네요. 그죠? 지금 이 가격에 낙찰이 되면 그런데 서울이니까 당연히 낙찰 되겠지. 여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제가 들었던 거랑 달라요? 지금 제 이름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소행님 반에서는 잘하시는 분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배당으로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 더. 이거 지금 경매 누가 넘긴 것 같아요? 이 경매 누가 넘긴 것 같아? 그렇지. 임차인이 경매 넘긴 거예요, 지금. 임차권 가지고. 그래서 주택 임차권으로 등록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록된 거거든요.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저 주거지를 떠나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내 권리가 살아있어. 그래서 경매도 직접 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같이 해놓는 게 보통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해 놓을 사실은 임차인이 경매를 쳐서 임차인이 경매에 넘긴 거는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가 돼요. 이 사람이. 자기 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래서 그 확정일자 전입신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랑 별도예요.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없어.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이야. 근데 경매 넘겼어. 그럼 배당 참여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경매를 넘겼다. 그건 그냥 배당에 참여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경매 집행했던 돈을 영순위로 받는 게 경매 신청자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2번. 경매 신청한 사람이 경매 신청한 돈을 받는다는 걸 몰랐어요. 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개만 더 어려운 거 할게요. 경매를 누가 신청을 했어. 여러분 집을 제가 경매로 넘겼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하는데 돈이 들 거 아닙니까? 보통 한 20평 기준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 400만 원은 경매 낙찰이 딱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걸 정리하기 전에 맨 먼저 영순위로 주는 돈이에요. 이 400은. 요거 이제 이해했다 1번. 아직 이해가 안 된다만 2번 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없지. 이거 이해됐죠, 이제?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자동 배당이라고 하면 이걸 자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랑 연관 지으려고 하지 마요. 알겠죠? 무관해, 그거랑.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냥 배당에 참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배당을 참여할 수 없는 권리 하나가 누락되어 있었어. 전입신고가 누락되거나, 본인이 뭐 좀 확정일자가 불안하거나, 그럼 경매에 본인이 그냥 넘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저 2번 하면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2번 하면 나가 한다고 나갈 사람이면 나가는 게 나아요. 알겠죠? 버티고 있으면 멘탈 강한 거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서비스업이에요, 에어비앤비는. 알겠죠? 보증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 보증금이 아니고, 이 금액은 보증금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경매를 넘기는 비용 있죠? 경매 신청 비용. 경매 신청 비용을 그대로 영순위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순위로 받았다는 건 이것도 배당을 받았다라고 말 수 있죠. 이것도 배당이잖아요. 배당 절차에서 받는 거잖아. 이해됐을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도 경매를 신청해서 영순위로 그 경매 비용을 받았으면 배당에 참여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걸 이해시켰을까? 안 되는 사람만 2번 다시.
안 되는 사람만 2번. 예, 그래서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있는 물건도 꽤 안전한 편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갈 생각을 갖고 있거든. 엄청 질려 있어, 이 집 자체에. 아, 여기서 제가 말한 암호 권리는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예술가님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 빌려준 걸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잖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어. 난 돈 빌려준 사람이야. 그런데 난 배당에 참여가 돼요.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됐을까요? 네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가 왜 지금 멘탈을 자꾸 강조하냐면, 경매는 어쩌면 운이 좋을 때 그냥 매매까지 하는 게 오히려 멘탈이 쉬울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완전 예쁘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포카리 스웨트처럼 되신 분도 있습니다. 한 세네 분 정도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 잘 살아서 그랬다고 이제 보통 칭찬을 해드리는데 계속 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극악한 경우를 만납니다. 사람은 진짜 어쩔 수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에어비앤비는 제가 지금 소장님이 들은 사례나 주변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사례만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해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재밌어서 하는 거 있습니다. 항상 8대2 아니면 7대3. 8이나 7 쪽은 좋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추억을 쌓고 선물도 오고 정말 아름답게 공유가 됩니다. 근데 항상 2와 3이 문제야. 2와 3이 문제예요. 그 위안부 상에다가 뽀뽀하고 있는 막 그런 외국인도 와가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디티한테 처음 맞았더만. 아, 그런 사람도 에어비앤비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인생을 좀 제대로 좀 안전하게 설계를 하려면 이 삶을 좀 막아내는 방법도 여러분이 연구하시면 사업상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블랙 처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을 안 받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설정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상으로 지금 어려운 거 없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매에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이제 여기서 질문. 이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계약할 거예요?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계약한다 1번, 계약하지 않는다 2번. 계약한다? 2번도 있네? 뭐 이렇게 반반 나뉘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해요? 해? 안 해, 해. 뭐야, 안 해, 해, 이거.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매를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물건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계약한다, 안 한다가 지금 반반 나뉘잖아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알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을 할 거면 주인님, 저 청구 금액이 지금 8천 정도밖에, 8천 강제금이 넘었는데 저 8천을 빨리 갚아버리시고 난 다음에, 등기상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있는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빨간 줄 그으로 가셔야 되는데, 힘드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가가지고 같이 지우십시다. 지우는데 7,200원밖에 안 들어요. 하나 지웁시다. 그리고 제가 계약해 드릴게. 근데 같이 갔으니까 용돈은 좀 주시는 셈 치고, 보증금을 좀 까주시든가 10만 원만 월세를 빼주실래요? 요거 이해되세요? 저 진스님은 아예 이해를 못하시네. 매매 금액이 낙찰 금액보다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정을 잘 들어봐요. 이 물건이 부동산에 나와 있다고요. 경매를 낙찰받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 부동산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근데 종로에 저동에 2층 단독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8천을 송달하기가 어렵기는 되게, 그걸 빌려오기도 빌리지, 말이 안 나오네. 후순위 담보로 잡아도 8천 원 그냥 나와요. 알겠죠? 이 집의 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종로 한가운데 있잖아. 네, 그런 거 이제 여러분 다 자유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등기부상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돼 있는 저것만 지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2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2번. 이해 다 됐어요? 이제 하시는 분이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매 낙찰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흔하게 임대로 하실 분도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 더 있어요. 2개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2개만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내가 부동산에 임차를 하러 갔어. 임차를 하러 갔는데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걸 아시겠는 분은 1번. 많이 만나요, 의외로 지금.
아니, 보증금으로 8천 줘야 하나? 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분은 지금 견디고 계시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멘탈이 세신 거야, 저분은. 제가 지금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잖아요, 저분은. 부자예술가님. 이거는 저 8천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저 8천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저 주인한테 내가 보증금 뭐 5천에 30, 뭐 5천에 100 이렇게 할 거면 저 8천만 갚으면 제가 계약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알겠죠? 아니, 보증금을 8천을 주인이 요구하면 들어줄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강의할게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를 하실 거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5,500이기 때문에 5천 이상은 보증금 잡지 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그냥 천 잡아, 천. 돈 많아요? 에어비앤비 임차하실 거면서 천 이상 보증금 쓰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8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어, 없어. 아예 없어. 어, 임차 주는 사람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용어를 알아요. 그래서 5천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 없어요. 없어. 천이 제일 많아. 그런데 좀 불안하면 2천 받는 사람도 있어요, 2천. 5천도 드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분을 설득해서 8천 어떻게든 융통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빨리 임차를 주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빵꾸가 나 있으면 한 군데 한 군데 어디를 메꿔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부자예술가님은 인정. 왜 인정? 내가 이렇게 갈구는데도 안 나가 지금. 멘탈이 센 거야. 이분은 지금 에어비앤비 하셔도 돼. 아시겠죠? 멘탈이 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다가구 주택의 채권자 경매 에어비앤비 계약 여부. 요거였습니다. 포인트는. 자, 그럼 세 번째 거. 이거는 이제 물건 살아 있습니다. 이거 받으실 분 봐봐요. 2, 3억대를 여러분이 선호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3억 4천대 신권 나와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나는 청파동을 안다 1번. 청파동 돈이 다 아네. 예, 숙대 입구 쪽. 모른다도 있네요. 한 명 있네, 한 명. 청파동은 몰라도 여러분 이거 알까요? 서울역을 안다 1번. 내가 서울역 몰라 2번. 예, 서울역 모르는 사람 있을 수가 없잖아. 거기가 청파동이에요. 서울역을, 서울역은 한 번씩은 다 가봤죠? 서울역에 여러분 그 박스 덮고 자러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그거. 그죠? 모자 쓰고 푹 눌러 쓴 다음에 새벽을 맞이하러 한 번씩 가보셨잖아. 그죠? 아, 신문지 덮으셨어? 신문지 덮고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용산역 다음으로 안락해요. 영등포역이 가장 안락하긴 해요. 영등포역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사람들의 체온으로 같이 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억 4천짜리인데, 이거의 시세 가치는 여러분 좀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 3억대의 신권 낙찰이 돼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보증금 미상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전세권으로 설정한 사람이고, 강제경매에 넘긴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했던 거 기억하면, 이거 알겠죠?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한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물건이다, 어려운 물건이다. 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안 배운 사람들 입장, 안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엔 이거 어렵다 싶다. 이거 어려워요. 안 배운 사람들은 어려워. 안 배운 사람들은 뭐부터 패스하냐면 보증금 금액에 미상돼 있으면 패스해요. 보증금 미상이야 이게? 지금 이 물건이 보증금 미상입니까 지금? 아니 보증금 미상이 아니잖아.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대놓고 지금 대놓고 나왔다고 말한 안젤라 케인이고 저분은 고수님이에요. 저분은 에어비앤비 하셔도 돼요. 좋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멘탈 강한 분들만 딱 끝까지 남아서 지금 단단하게 가고 있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없어요, 세상에. 알겠죠? 그래서 겨- 경매리네요, 진스님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제가 팩폭 해드릴게요. 알겠죠? 진스님은 지금 경매로 저금액보다 낮게 받았으면은 좋겠네요. 이거는 완전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100원의 낙찰을 받든 2억 8,300의 낙찰을 받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면 2번. 이번엔 이해가 되면 2번이지롱. 이해가 되면 2번이지롱. 왜 그랬게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지 안 집중하고 있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맨날 1번만 하라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100원의 낙찰을 받든 2억 8천3백의 낙찰을 받든 똑같아요. 어차피 2억 8,300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청구 금액이 좀 늘었네. 이자까지 같이 청구했나 보다. 2억 9,700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1회 유찰이 되더라도 2억 9,700 이하로는 안 가는 물건인 거예요.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100원이어도 2억 9,700짜리예요. 100원이어도 2억 9,700짜리예요. 이거 이해되시면은 1번. 좋아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람만 2번. 이해 안 되는 사람만 2번. 없어. 이걸 다 이해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대학력의 개념을 다 알아버린 건데 여기 더 똑똑하네. 내가 잘 가르쳤나요? 아, 이게 허수를 걸러내서 그런가?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오해하게 생겼어, 지금. 잘 가르친 건가? 오해한 건가? 자, 100원의 낙찰을 받든 2억 9,700의 낙찰을 받든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권에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 청파동 이 지역은 어디든 재개발 지역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청파 2구역이나 1구역, 3구역 쪽에 건드려서 포함이 살짝만 돼 있으면 이건 들어가시는 게 좋아. 왜냐면 근린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반지하에 5평, 6평밖에 안 되는 것도 지금 5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시장에 나오면 5억에 팔려요. 그냥 지금 내놓으면. 제가 팔아봤으니까 알죠? 저 2개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개는 팔았거든요. 근데 차익은 거의 2억 8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되게 핫한 곳이에요. 누가 누가 막 살라고만 내놓기만 하면 확 가져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긴 해요. 지금도 핫하긴 해. 옛날만큼은 아니고 아주 많이 빠졌지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 뭐라고? 보증금 미상이라서 빠지는 사람 있을 거고, 어? 전입신고만 한 사람이 경매에 넘겼네? 이거 이상한데? 빠지는 사람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처럼 2억 9,700 이하에 받으면 좋겠네요 하는 사람도 빠지겠죠. 어차피 2억 9,700 이상이 돼야 돼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써봅니다. 아직 살아있는 물건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걸 하나 받아가지고 오시면, 이걸 에어비앤비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히 투룸인지 아닌지는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청파동이 너무 반가웠고 그냥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연습한 겁니다. 연습한 거예요. 아니, 아까 도면상으로 봤을 땐 투룸이더라고요. 아니요, 도면상으로 봤을 땐 투룸이더라고요. 전용 6평인데, 서울에는 전용 6평 정도여도 주방 하나 내놓고 방 하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윈심님은 서울에 안 사시는가 봐요, 지금. 지방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좁은 곳을 그렇게 빼기도 합니다, 서울은. 알겠죠? 요약하자면,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물건들이 있는데 투자 가치하고 에어비앤비 사업성을 결합하면 조금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소영님 나오실 것 같아요. 소영님 이거 제가 아까 넘겨드릴까요? 소영님 듣고 계신가요? 세금 네. 문제는 없어요. 세금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리죠? 잠깐만요. 제가 오디오 때문에 이거 끌게요. 네. 그래서 재개발 빌라에 맞아요. 볼륨, 올륨 이런 거 안 되고 어쨌든 네, 질문은 마지막에 받아서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파동 같은 이런 매물의 낙찰을 받고 당당히 나의 부동산에 10배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 한지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여러 개를 하면서 보니까 약 2,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기술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고, 현재 매물 찾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 물건에 해보실 분들이 이런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창업 경험, 이거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거고,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스몰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쌓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컨텐츠로 떤 서비스업을 하든지 간에 다 도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질문님 같은 경우는 이 임차로 하는 게 훨씬 맞다고 하시고, 그거랑 별개로 저는 제가 성격이 이래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정말 잘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다음 플러스 플러스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고자 하는 미국 에어비앤비를 생각해 봤을 때는 한국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작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영어를 못해도 사람을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최적화이기 때문에 많이 겁내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할까요? 잠깐만요. 요 페이지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하에 하고 있는, 운영 대행하고 있는 곳이 옆에 있는 보이는 예쁜 집. 여기도 사실 썩은 빌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근과 또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예쁘게 꾸미시고, 여기는 저희는 임차로 들어가서 가장 저렴한 보증금으로 가장 저렴한 월세로 세팅을 해서 자동화, 여기는 거의 90%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2달 동안 수강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간 용도 외에는 거의 가고 있지 않아서 90%가 자동화로 움직이고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파동에 하든 홍대에 하든 이태원에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이렇게 옆에처럼 새 아파트 대기를 기다리는데, 여기에 현금 흐름이 강하게 흐르는 거는 숙박업이기 때문에 공유 숙박업 통해서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라는 건 이제 내가 가지 않아도 매일 자고 일어나면 입금되는 거를 말합니다. 직접 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지금까지는 임차해서 하고 있고, 임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또 시드스쿨이라고 하는 좋은 이런 플랫폼을 요뇨 선생님하고 피터팬 분들하고 해보니까, 요 기술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하면 부동산하고 현금 흐름을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 번에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빌라 중에서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빌라는 안 되고 입지가 좋지 아니한 빌라는 처음부터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상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깔롱이코님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데 반여동 같은 재개발지로 저는 들어가서 에어비앤비를 해보고 싶어요 하면 사실 에어비앤비 수익률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매물 상태도 연식도 체크를 해야 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어비앤비로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청소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특수물건 전문가님 질부님과 함께 하게 됐고, 질부님 또한 이 현금 흐름이 얼마나 강하게 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질부님은 아예 에어비앤비에 아예 오지도 않고 계신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미국 분이 100일 동안 살고 계신데 순수익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재개발이라고 하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새 아파트를 내가 입주할 거야, 또는 너무 작은 평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입주할 수 없고 또 임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울에 한 평이라도 내 땅이 있어야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경험해 보기에 가장 최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멱살형이긴 하지만 멱살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 대신에 요거는 한 명이 들어오면 한 개 낙찰을 받고 그리고 한 개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주차에서 3주차 동안에는 여러분들만의 성향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Q&A에 나온 것처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이 몰리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지방 분들은 홍대까지 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홍대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태원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래도 야탑이 하고 싶어요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앞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정말 최상급지인 이태원을 원해하는 사람도 있고, 해방촌을 원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그거에 맞춰서 물건을 필터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연식이 우리 보통 같은 경우는 외도민 동의된 메모를 제가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단기 임대 매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다 다르긴 하지만 선택은 수강생들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도 책임도 같이 따르지만 물건을 잘못된 거를 여기에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식도 외도민이 되는 조건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낙찰하고 나서도 세팅을 도와줘야 되는 리스크가 다 있기 때문에 요것이 좀 더 강사로서는 강의로는 무거운 정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이번 기수는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례로 많이 남기고자 이 강의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으로 자고 일어나서 입금되는 거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경매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일반 매물 아니라 단독 낙찰 받는 위험한 걸 해보면서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좋고, 질문이 그래서 강하게 아까부터 멘탈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전혀 몰라도 돼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을 더 잘 들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다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일단 매물에 있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요 매물이 선생님하고는 우리 수강생하고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추천을 해주지만 입찰 여부는 우리 수강생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하되 왕초보도 가능하다. 제가 처음 받은 낙찰 매물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어려운 매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질부님을 통해서 수강생들을 다 돕다가 어려운 걸 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특수에 특수만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률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해봤자 3대1 정도고 1000뛰기, 800뛰기, 2000뛰기, 4000뛰기 지금 질문이 블로그에 가면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단독 낙찰이 무섭지 않고 낙찰과 동시에 여기에 에어비앤비 세팅 또는 임차인을 줘서 길게 가져가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차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A부터 Z라고 하는 녹화본을 안내해 드릴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셀프로 혼자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보시고 나서 5주차에 그거 관련한 모든 질문들을 저하고 같이 이어갈 거고, 6주차에는 낙찰 후에 보게 될 거예요. 낙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코칭을 해보면 뜬구름만 잡고 있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면 저하고 1대1로 제가 그 집을 어떻게 세팅할지, 어떤 게 어려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낙찰이 끝나야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에어비앤비가 하고 싶다 하신다면 임차로 하시고, 그거랑 별개로 나는 내 거에 맘 편히 하되 어차피 1호점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다 1호점 하면 지금 우리 1, 2기 하시는 분들도 30% 정도가 2호점까지 다 계약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고 또 현금 흐름을 아는 분들은 다 2호점, 3호점 점점 더 상급지로 가고 있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현금 흐름을 정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 멘토가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계속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강의의 형태이고, 그래도 홍대가 좋다, 이태원이 좋다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계속적으로 한 뒤에 매물을 추천해 드릴 거고, 여러 개 여러 개를 알려드려도 나중에 하실 분들은 해보고 제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 리스트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준비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파격적으로 제가 금액을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내일까지 69만 원의 얼리버드로 하게 될 것 같고, 청소 강의처럼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조기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내 집이 없는데 에어비앤비 집이라도 하시는 분은 돈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쉬운 물건을 하지 않거든요. 어려운 물건을 했을 때 그거를 우리 멘토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쉬운 물건 걸리면 두 번째 물건이 어려우면 잠깐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강하게 부딪혀 보시고 그 다음부터 꽃길을 걷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매물을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드스쿨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2시까지 라이프 체인징 카페와 피터팬 카페에 베스트 후기를 쓰시는 분에게 7일간 무제한 강의를 드리니까 그 강의 보시면서 나의 방향성과 나는 그러면 빌라가 하고 싶은 건가, 에어비앤비가 하고 싶은 건가, 내 집 마련이 하고 싶은 건가, 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월, 화, 목에는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보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신데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있었다. 나는 시드스쿨이 정말 좋다. 8번 눌러볼까요? 이건 내가 받아야지 하시는 분은 한번 톡 남겨볼게요. 네. 네, 네. 내가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보다가 여러분들 치는 것만 계속 보고 있었네요. 네, 죄송해요. 네, 네, 맞아요. 저의 첫 시작점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두 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는 한 분 드리려고 했는데 두 분 드리도록 하고, 어, 낯이 익은 닉네임도 있고 정말 처음인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신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어렵네요. 이게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그죠? 네, 잠시만요. 저희 잘하고 계신 나현이님께 일단 하나 드리고, 그리고 잘 활용하셔서 특수 물건도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세팅 부분은 제가 100% 도와드리고, 1대1 코칭 시간에 적나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특수 물건을 어떻게 낙찰받고, 명도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다가 재개발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리고 협상은 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다가 소송은 또 어떻게 하는지, 서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에 제가 조금 깜짝 빙의 되어가지고, 네. 서식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업을 떠나지 않으셔가지고, 많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희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에어비앤비 1호점은 수익이 나서 잘 하고 계시고 2호점까지 계약하셨는데 아버지까지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세팅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집에서.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말씀하셔가지고 지하 아닌 3호점으로 세팅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현희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는 계속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제가 톡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닉네임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이 채팅이 남아있거든요. 저장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현희님 외에 한 분 더는 채팅방에서 한 번 더 이벤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Q&A 받아보도록 할게요. 물건 설명에 대해서는 질문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좀 드리고 그리고 세팅이나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현재 듣고 있는 1, 2기랑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묻고 계시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점도 제가 Q&A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낙찰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질문 지금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질문이 음,
현금은 투자금을 5천에서 1억 정도, 만약에 아까처럼 청파동까지 생각하신다면 거기에서 큰 금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많은 투자금을 넣는 거를 원치 않아서, 일단은 요거는 고수들에게 추천하는 물건이 아니고 실제로 재개발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서 소액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는 소액인 거 알겠지만 조금 큰 메모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다가구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 금액을, 투자 금액을 저는 3억에서 5억 정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한다면 그분만 따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물을 찾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갖고 있는 거를 투자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5천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물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하하님께서 동의하시면 그 매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물건을 봐드리는 건 여러분이 얼마 있다, 거기에다가 나는 이 지역이 좋다, 그렇게 얘기 주시면 그 기간에 맞춰서 연식 같은 거는 제가 다 보고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 하다가 당신이 잘해서 하면 동의 가능해요. 그런데 변수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조차도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답지를 3개씩 다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1, 2, 3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서현님 말씀처럼 1, 3주차에 마땅한 물건이 없다면 이후 기간에 계속 매물을 추천받을 수 있나요? 네. 요것의 목적 자체가 지금 강의료가 너무 싸서 지금 놀라워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가 어 1주차에서 3주차에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1기, 2기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새벽에 모두 다 답변 다 주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자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를 맡은 이후부터 새벽 4시 전에 자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 1기 수강생들, 2기 수강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 라이브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밤을 샜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거 강의 끝나고 나면 쌩 아니고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구름몽님. 감사해요, 구름몽님. 네, 그래서, 이 맡은 이후로부터는 정말 단 하루도 4시 이전에 잔 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즌이 아니어서 제가 좀 이따 낙찰 받을게요 하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구님 말씀처럼 몇 명 정도 모집하나요는 제가 봐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분들이 제가 아는 닉네임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 일 수도 있어서 상태를 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그 그릇이 안 되는데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저희가 맡고 있는 시드스쿨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 하려고 하고, 에어비앤비는 눈 뜨고 밥 먹고 할 때부터 자기 전까지 에어비앤비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숟가락을 얹는 거에다가 질구님은 매일매일 저희가 또 경매 컨설팅도 과외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 프리미엄 분들하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라도 매일 매물을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재개발 매물만 하나 더 얹었을 뿐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명확한 방향만 말해주면 좋겠어요. 홍대 하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해운대로 말하고 2천 있다 했는데 갑자기 2억짜리 주라고, 요렇게만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정확한 기준을 주기만 하시면 거기에서 찾고 또 에어비앤비 세팅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알려드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네. 현우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분도 낙찰을 받으면 저희도 어떻게 매일 겪고 하냐? 있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낙찰을 받으면
어차피 그 도시민박은 한 사람 명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그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문제도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지금 사는 집을 팔게 되면 세금 문제 없을까요? 이거 소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해놓고 에어비앤비를 줘도 되는 거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소장님 지금 임차인 중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도시민박에 임대를 해준 사람 있으세요, 지금? 나는 될 것 같거든요, 현행법상. 라이브에 묘입니다. 돼요? 소장님께 질문한 거예요, 소장님. 안 안 들리는, 들려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 아, 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그럼 아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현행법상에는 됩니다. 네. 임대사업자 제가 등록을 하게 안 되면은, 들려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뉴욕에 계셔가지고. 뉴욕 아니고, 네. 이거 좀 해볼게요. 이건 해결해 네.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임대사업자 말씀 등록해가지고 도시민박 주셔주세요.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민박 쪽에서 이거를 규제를 하고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였거든요. 음, 이제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네. 들려요? 이제 들려요, 선생님? 네. 네. 여기 제가, 워싱턴입니다. 네. 네, 괜찮아요? 미국으로 2025년에는 꼭 해보도록 해요. 네. 자, 그럼 네. 이제 질문이 말씀드릴게요. 뭐였어요? 질문 하나 하고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미 다들 주무셔야 되니까.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빌라를 세금하고 좀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네. 근데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줄 때 개인한테 꼭 줄 필요는 없고, 그 사업자 하실 분한테 주니까 어차피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도시민박 쪽 규제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들어가는 거를 막는 규제책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역삼거 같은 경우도 잠깐 임대사업자예요? 이- 맞네. 역삼권 임대사업자네. 네. 예. 그래서 그 예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법인만 안 되지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규제책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똑같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법인 임대사업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소영님? 하나만 더 들어봐요. 법인 임대사업자여도 이 개인과의 계약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법인 임대 사업자의 메모를 내가 가지고 온다?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법인으로 가지고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는 개인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법인이 이 개인인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면 되잖아. 어,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현행법상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지금, 세무사님이 따로 있어요. 음, 저희가 저희 협력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계셔서 다 파악해주고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법인과 개인은 전혀 별개의 인물이기 때문에 법인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나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는 형식은 아무 문제도 법적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달라지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세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벌어야 내는 게 세금이지, 벌지도 않으면 세금을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랑 하게 되면 특히 우리 질부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특수물건을 들어가니까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남들이 들어오지 않고 경쟁 없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연식 맞춰서 현금 흐름이 강하게 돌 것 같은 지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생뚱맞게 일산 가지 않아요. 일산 같은 곳, 파주 이런 데 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사실 그냥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서 저는 제가 운영 대행하고 있는 거는 100% 기장을 다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앞으로 어떤 강의로 만나더라도 그냥 맘 편히 세금은 100%다 내고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도 절세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버는 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해서 매출 향상 부분에만 집중해서 마케팅도 알려드리고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세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자가 되면
그렇게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고 많이 내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지금은 우리는 벌기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잘 되는 거 깨달아서 2호점으로 빨리 복부돼서 하셔야 되는데 세금 걱정하다가 2호점 못해요. 머리는 하나고 몸도 하나고 애도 봐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거는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너무 웬만하면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 잘 되는 지역을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버셔야 우리도 기쁘고 시드스쿨을 2년 동안 운영해 온 건 다들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찐팬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월화목을 이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큰 인사이트로 작은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크게 크게 생각하셔서 다들 서울에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 발표는 할 거고 녹화본도 내일까지 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두 가지 조합으로 이번 2024년도에는 해보리라. 그리고 2기가 저희가 1기 분들이 어느 정도인 양에 따라서 잘 모르겠지만 2기가 나온다면 두 자릿수의 강의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마음 먹었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주부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